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의 11월 하우스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금융시장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N 투자전략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아니, 왜 이렇게 헬스케지셨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많은 준비를 했다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성이 철저하신 우리 최철호 차장님과 함께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들어보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 10월 주식시장 먼저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10월 한 달간 글로벌 주식시장을 가장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단어는 차별화가 아닐까 싶어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과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는데요. 3분기 기업 실적 호조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간 반면에 신흥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공급망 차질, 에너지 가격 강세 등 부정적 요인에 의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우려나 공급망 차질과 같은 불확실성들은 선진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다만 선진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먼저 이뤄졌다는 점이 기업 실적 호조와 맞물리면서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에 이 기업 실적의 이 정점 우려가 좀 존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다행히도 이 3분기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3분기 기업 실적 호조는 사실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2분기 기업 실적이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굉장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정점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촬영일 11월 3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 중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8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공급망 차질이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기업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선방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개선세가 유효하다는 점은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공급망 차질 그리고 원자재 가격 때문에 좀 시장이 실적이 제대로 날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 확실히 있었는데 네. 정말 이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선방한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현재 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최근 들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미 연준이나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공급망 차질이 길어지고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통화정책의 기조가 조기 긴축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로 주요국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실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국가들은 향후 추가 금리 인상분까지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통화정책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금 11월 3일이죠. 저희 촬영 날이요. 네. 그러면 지금 미연준의 FOMC 이게 열리는 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건 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네, 자세한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4일 목요일 새벽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전망으로는 미 연준의 스탠스상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이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테이퍼링에 대해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이 이슈를 점검했었죠. 이 말은 즉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는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테이퍼링에 대한 가이던스보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의 기조가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첫 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 예상인 내년 연말에서 내년 3분기 중으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 이게 네.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11월 3일 현재 진행 중인 FOMC 이벤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월 KB 하우스뷰 어떻게 좀 변화가 됐을까요? 네. 선진국 국채와 원자재의 투자 매력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진국 국채는 앞서 자세히 말씀드렸던 미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5점 척도 기준으로 3점에서 2점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고요. 반면 원자재는 최근 국제유가 가격이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가운데 중국의 전력난, 북반구의 동절기 난방 수요 등으로 당분간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이 반영되면서 5점 척도 기준으로 3점에서 4점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강세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된 부분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11월에 주목해야 될 이벤트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회의 FOMC를 설명드렸었는데요. 11월 25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과 달리 선제적으로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현재 내년 1분기까지 총 2회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그 수준의 인상을 반영해 국채금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 0.75%.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인상이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1%. 1%. 네. 내년 1분기까지 지금 2회 인상이 된다면 네. 기준금리가 1.25%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가계에서도 기업에서도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사실 증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벤트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규모 할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어원을 말씀드리면 블랙 잉크, 즉 연중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날이라고 해서 그 말이 탄생되었었는데요.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망 차질이나 물류 대란 등으로 인해서 연말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4분기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연말 소비가 기업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계절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차장님과 함께 11월에 주목해야 될 이벤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좀 좋은 점과 조금 이제 안 걱정되는 좀 네. 그런 점이 좀 혼재되어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11월 달 금융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상황에 맞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규 자금의 경우에는 투자의 시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증시는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신흥국 증시 역시 저가 매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불확실성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 시기와 투자 자금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분할 매수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투자 자금의 경우에도 보유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급망 차질 등 우려에도 3분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증시의 하단 지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의 장기 상승 추세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투자 전략으로 11월 시장을 대응하셔도 아직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저희 차장님과 함께한 11월의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